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희미한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수백만 독자를 사로잡는 거대한 무협 서사로 재탄생하는 걸까요? 오늘은요, 웹소설의 대가, 바로 세 명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그 창작 과정의 비밀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 설봉 작가님의 이 강력하고 용기를 주는 한마디로 시작해보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혹시 지금 글쓰기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줄 세 명의 대가들입니다. 이야기가 스스로 자라나게 두는 유기적인 이야기꾼 설봉 작가님,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산하는 전략적 설계자 혜경 작가님, 그리고 이 둘의 장점을 합친 체계적인 건축가 비인기 작가님까지. 과연 이들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아이디어가 어떻게 청사진이 되는지,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쓰는 고된 수련 과정과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법까지 글쓰기의 모든 단계를 따라가면서 대가들의 지혜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분들이 활약하는 무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무협 웹소설이라는 장르는요, 아주 확고한 팬층과 전통적인 규칙이 존재하면서도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정말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의 서로 다른 창작 방식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대체 첫 삽은 어떻게 뜨는 걸까요? 모든 창작의 시작점이죠. 바로 첫 구상, 청사진 그리기입니다. 작가들은 과연 설계자일까요? 아니면 정원사일까요? 이건 뭐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혀 봤을 그런 질문이죠. 시작하기 전에 정교한 지도를 그려야 할까? 아니면 나침반 하나만 믿고 그냥 떠나야 할까? 바로 여기서부터 대가들의 철학이 완전히 갈립니다. 보통 글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들 하죠. 바로 설계자와 정원사입니다. 설계자는 집을 짓듯이 플롯을 아주 꼼꼼하게 짜는 사람이고요. 정원사는 캐릭터라는 씨앗 하나를 심어놓고 이야기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지켜보는 스타일이죠. 오늘 우리가 만날 작가님들이 바로 이 두 유형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혜경 작가님은요, 아주 명확한 설계자 스타일입니다. 특히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분들에게 시놉시스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줄여주는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설봉 작가님은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일단 써 내려가요. 그러면 캐릭터들이 스스로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플롯은 계획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비인기 작가님은 어떨까요? 이분은 정말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놓은 것 같은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세 가지 기둥입니다. 독자를 확 사로잡을 초반 임팩트, 주인공이 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목표,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결말, 이 세 가지만 딱 세워두면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펼쳐나가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야겠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심장이자 엔진, 바로 캐릭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봉 작가님한테는요, 이야기가 그냥 캐릭터 그 자체예요. 작가는 캐릭터의 출생부터 성격, 과거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설정한 다음에 글을 어떤 상황에 딱 던져놓기만 하면 된대요. 그 다음부터는 작가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캐릭터가 하는 행동을 옆에서 기록만 할 뿐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혜경 작가님의 방식은 또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재밌습니다. 독자들에게 익숙한 장르의 공식 있잖아요. 그걸 창의성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악의 세력 최고수가 착한 문파의 막내 제자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익숙한 설정을 살짝만 비틀어서 독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재미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이 완벽하고 캐릭터가 살아 숨쉬어도 이걸 글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정말 고된 수련의 시간, 바로 지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봉 작가님의 작업량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종이책 기준으로 하루에 무려 40페이지를 쓰신다고 해요. 와,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이 40페이지 중에서 살아남는 건 고작 대여섯 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90% 가까이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쓰는 걸 넘어서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담금질하는 장인의 자세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혜경 작가님은 글쓰기를 근육을 키우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진짜 와닿는 말이에요. 매일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 쓰는 건 그냥 원고를 쌓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글을 쓸 수 있는 지필 체력, 즉 굴근육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거죠. 프로 작가에게는 영감이나 감성 이전에 이런 꾸준함이 필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달리다 보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벽이 있죠. 모든 창작자가 두려워하는 그것, 바로 슬럼프입니다. 과연 우리 대가들은 이 절명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까요? 다행히도 이 거대한 벽을 넘는 방법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정면으로 뚫고 나가고, 어떤 분은 문제의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또 어떤 분은 동료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자, 이 세 가지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설봉 작가님은 아주 단호합니다. 슬럼프? 그런 건 없다. 글이 안 써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해결책은 딱 하나. 그냥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어떻게든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혜경 작가님은 마치 의사처럼 슬럼프의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체력이 방전된 건지 아니면 이야기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건지 파악하라는 거죠. 만약 스토리가 막힌 거라면 문제는 대부분 주인공과 악역 사이의 갈등이 약해졌을 때 발생한다고 정확히 짚어줍니다. 비인기 작가님은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아주 따뜻한 조언을 해줍니다. 글이 막혔을 때 믿을 수 있는 편집자나 동료 작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구하라는 거죠. 때로는 외부의 신선한 시각 하나가 꽉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설계부터 지필, 그리고 슬럼프 극복까지 오늘 3명의 대가들과 함께 정말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길을 걷는 그들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만의 무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성공으로 가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치밀한 설계자가 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정원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견고한 건축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길이든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끈질기게 쓰고 어떻게든 완결을 내보는 그 경험 자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떤 작가가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으신가요?